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한동안 공모주가 띄엄띄엄 있다가 이번 주부터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죠. 방금 전에 세 종목이 청약이 끝났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세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세 종목 중에 첫 번째로 YJ링크라는 종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글날 연휴가 끝나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YJ링크를 포함해서 세 종목이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결국 18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날 인스피언과 함께 상장하는 것 같거든요. 인스피언도 청약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같은 날 상장하는 YJ링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여하튼 마지막에 두 종목을 함께 비교를 해볼 테니까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뜯어보면 이런 초록색 기판에 여러 가지 부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자제품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본 뼈대가 바로 이 초록색 기판, 즉 PCB 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에 여러 가지 부품이 부착되면서 전자제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부품을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납땜을 해가면서 부착을 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까요. 장비가 알아서 자동으로 부품을 부착해주는데 YJ링크는 바로 이렇게 부품을 자동으로 부착해주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에 부품을 부착하는 SMT 공정은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판을 공급해주는 장비부터 부품을 부착하고 또한 부착된 부품에 납땜을 잘 말려주고 다음 공정으로 운반해주는 장비까지 이렇게 길다랗게 나열이 되면서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YJ링크는 이런 장비를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솔루션 형태의 통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라인에 필요한 장비를 70%는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장비로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장비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은 조립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품을 협력사들을 통해서 받게 되죠.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1차 협력사가 YJ링크의 실제 고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고객사가 151개이고 151개 중에서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되는 큰 기업들이 61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고객사에게 매출을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이슈로 실적이 갑자기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 대부분을 해외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수출 비중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IPO로 자금을 조달하면 멕시코나 인도 등 고객사 근처에 공장을 건설하고 조금 더 영업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비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실적을 보면 일단 3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244억 원으로 연환산을 해보면 작년 실적과는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22년 매출액보다는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2년에 154억 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고작 14억 원으로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익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개선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7월과 8월 실적을 보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약 11억 원 정도 나오면서 상반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잠시 후에 밸류를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실적이 아니라 23년도 실적까지 끌고 와서 공모가를 산정했고 약간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기관 경쟁률이 801대 1이었고요. 2296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이 0.4%였는데요. 일단 기관 참여 수가 20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 수가 너무 적었으니까요. 같은 날 상장하는 인스피언 쪽이
수요 예측 결과는 조금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0.4%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0.5%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통 건수 비율이 수량보다 높으면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확약 신청 비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확약이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 유통 물량이 좋으니까요. 의무 확약이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이 9,800원이었는데 22%가 초과되었고 이번 주에 청약하는 모든 종목이 공모가가 20% 정도 초과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가격 신청 결과를 보면 약 98% 이상이 공모가 12,000원 이상을 신청했으니까 공모가격은 수요 예측 결과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YJ링크는 이번에 427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709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가 산정이 되었으니까 유사 기업으로 4개 회사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밸류를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을 연한산하고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밸류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유사 기업 중에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종목이 2개가 있었는데 네오셈은 PER이 약 80배로 너무 고평가 상태라고 보이고 또 반면에 제너셈은 PER이 약 8배로 너무나 저평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종목을 본다면 PER이 25배, 28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YJ링크는 공모가가 초과되면서 PER 38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물론 앞서 실적을 말씀드릴 때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너무 고평가 상태로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했으니까 상장일에 괜찮은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다만 상장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다면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하튼 청약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상장일에 정리를 하실 테니까요. 그냥 밸류는 조금 높은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총 356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89만 주가 배정됩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고 일반 고객은 28,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풀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1억 6,8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KB증권은 다른 증권사들보다는 수수료가 500원 적은 1,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면 일단 기존 주주 중에서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주주가 없더라고요. 전부 보호회수를 걸었기 때문에 상장일에는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인데요. 현재 355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25%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약 400억 원대이니까 유통 물량이 최상급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날 상장하는 인스피언과 비교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 확약 신청 비율에서 인스피언 쪽이 약간 더 높았으니까요. 두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인스피언 쪽이 약간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둘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인스피언이 조금 더 가볍거든요. 유통되는 주식 수도 조금 더 적고 유통 금액도 적으니까요. 유통 물량 측면으로 보아도 인스피언 쪽이 약간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YJ링크는 단독 상장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인스피언과 함께 상장하게 되었고요. 조건도 인스피언보다는 약간 요리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청약하기가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상장하는 일정이 어떤 변수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성비로 한 주 정도는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의 계좌와 가족 계좌 모두 가성비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게 비례 청약을 약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YJ링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같은 일정으로 루미르와 신한스펙이 남아있으니까 내일 저녁에 두 종목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